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매우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최근 아파트 원가 공개와 반값 아파트 이슈로 부동산 시장에서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오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보통 SH공사라고 하지요. 거기에 김원동 사장님께서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에 그 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죠? 11월 정확히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3개월 검증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네. 과거에 어쨌든 시민단체에 계신 걸로 유명하셨어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공기업 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 4, 5년간 집값이 폭등하고 직걱정이 매우 심한 나라가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에게 그 공기업 사장의 그 기회가 제공돼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과연 20년간 남에게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직접 가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이 시민운동을 한 건 5천만 시민을 위해서 공익이 무엇일까 하는 걸 주장한 거고 SH 사장은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해야 할 일이 1,000만 서울 시민의 공익을 위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내가 20년간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언제까지 오를까 싶었던 서울 집값이 이제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던데 혹시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서울 주택시장 현황 어떻게 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2020년 4월 총선이 있기 직전에 2019년 말서부터 2020년 한 5월까지 한 5개월 정도는 집값이 주춤하거나 안정됐었습니다. 아, 예. 한 5, 6개월. 그 선거를 전후로. 그러다가 이제 2020년 5, 6대책, 6, 4대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이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는 제가 판단컨대는 결국 정책인데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 그 사장님 하면 그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갖고 계신데 사장님 보시기에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정책에 따라서 그 세제 정책, 금융 정책, 공급 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25번 뭐 26번의 여러 번의 대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최종 정책 결정권자들 몇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사람의 이 머리와 가슴에서 그 사람의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장에 표현하는 거는 이제 가격을 이게 안정될 것처럼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나온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
엇박자가 나는 경우 오히려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시민들이나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고장난다고 할까?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 그 이사 대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복합 사업은 이제 LH나 SH가 시행자로 참여해서 공공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00만 원 가까운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양 시점을 공급이라고 보는 건지, 공사에 착공하는 시기를 공급이라고 보는지, 입주하는 시기를 공급이라고 보는지 그런 것도 불분명할 뿐더러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고 또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도 작년 이사 대책을 전후로 해서 1년 전에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어디에 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앙정부가 발표한 어떤 정책들이 1년 동안 발표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움직임도 안 보이니까 이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질문하신 대로 우리 SH와 LH가 공공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고 그 과정이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제로 공급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 3, 4년 걸리니까 그 3, 4년 시간이 걸린 후에 착공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9년, 10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것을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한 3, 4년 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년 8사 대책, 2021년 2사 대책으로 발표한 200만 호 중에 몇 호가 공급됐는지, 원래 한 1년 지나면 몇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나 또는 위치나 여러 가지 그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이, 소비자가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추가로 택지 개발할 곳이 있을까요? 그거 꼼꼼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 있고, 절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토지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마곡지구가 거의 그러니까 좀 대규모 택지 개발 SH공사가 한 개발 공사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좀 눈에 보이는 택지 개발 공사는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고덕 강일지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이곳저곳 찾아보면 꽤 많은 곳에, 물론 100만 평씩 뭐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꽤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한 이유가 S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원가라는 거는 건축비와 토지비 두 개의 합이 분양원가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익입니다. SH공사 직원도 자기들이 짓고 분양하는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SH공사라는 건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회사고, 1000만 서울 시민에게 분양 원가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분양 원가
공개가 2007년 4월 SH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당시 대통령께서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장사하는 사람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나는 공기업이 분양 원가 공개하는 걸 반대한다. 아,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양 원가가 공개되는 요구를 강하게 시민들이 했고, 그 당시 이제 야당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께서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이행하겠다고 2006년 9월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야당 서울시장께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다.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 네. 그래서 2007년 4월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SH는 분양원가를 공개를 했죠. 법이 없을 때도. 네. 그렇게 해서 2011년까지 분양원가가 상세히 공개되다가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되고 네. SH 사장이 바뀌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좀 희석돼서 전보다 좀 공개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LH나 뭐 다른 도시개발공사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2019년에 SH를 상대로 분양원가 자료를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네네. 공개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행정소송들은 과거 2008년부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5번에 걸쳐서 행정법원이 공기업이 가진 원가 자료는 당연히 시민들이 주인인 회사 거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 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미 5번의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근데도 공개를 지금 안 하고 해서 제가 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분양 원가 자료부터 공개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취임하고 한 달 만에 네. 12월 15일 날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죠. 또 두 번째 분양원가 공개는 1월 17일 날 네네. 서울시장께서 SH공사를 방문하실 때 방문하던 날 직접 시장께 제가 보고하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뭐냐, 핵심이 SH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평당 가격으로 한 1,800, 25평으로 환산하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원가는 한 3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다. 그 중에 건축비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들어간다. 즉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25평 기준으로 한 1억 5천, 토지비도 1억 5천, 3억이 원가인데 한 35%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4억에 분양한다. 이 내용을 알린 겁니다. 이걸 계속 지금 알려갈 거고, 이달 중에는 강남의 5개 지구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강남에다 아파트를 지금 과연 그러면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예. 분양가는 얼마고 우리 공사의 이익이 얼마인지 그걸 또 밝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이 이 서울에다 아파트를 지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고 분양하고 있는 SH공사의 이익은 얼마나 남기는지 그걸 모두가 알게 하겠다 하는 게 분양 원가 공개고, 그 중에서도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계속 알리는 이유는 우리가 짓는 건축비가 약 600만 원을 들여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지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수준인데, 그 투입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하고 품질 기준을 높여서 더 비용을 투입하면 해서 한 800만 원이나 25%나 한 30%, 40% 비용을 더 투입하면 자재를 얼마나 더 고급 자재가 투입되고 건물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지는지 그거를 알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SH공사가. 그중에 이제 최근 10년 동안 지은 아파트 값을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한 500에서 700 사이예요. 그걸 이제 계속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500, 700이라면 7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15평이면 1억이고 건물값이 그 25평이면 한 2억이 채 안 돼요. 근데 25평짜리를 2억인데 3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1억이 남네? 30% 이상 남네? 네네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리면서 제가 원래 계획한 거는 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이유가 아, 그래. 저렇게 600만 원 들여서 지니까 50년, 100년도 못 써. 800, 1000 들여서 지면 100년, 200년, 300년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렇게 600만 원짜리밖에 정부가 가격을 규제해서 이 정도밖에 못 짓는 걸 좀 더 품질을 높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서울시장께서도 오셔가지고 SH가 짓는 공공주택, 소위 그 말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좀 값이 더 들더라도 지을 때 좀 잘 져라. 좀 고급스럽게 져라. SH가 민간보다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 겁니다. 제가 추진하는 거는 정책은 SH가 짓는 아파트가 민간이 짓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자재를 쓸 것이고 더 오래가는 건물을 질 것이고 더 멋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만 분양을 한다. 그런데도 건물 분양가가 25평은 3억. 강남에는 한 5억. 예. 그럼 왜 5억을 받냐? 3억도 괜찮은데 그 2억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 20만 채의 공공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공주택이 지은 지가 오래됐고 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임대 관리비도 들어가고 해서 1년에 한 1,500억에서 2,00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임대료는 굉장히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10년간 동결을 하고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그 공공주택 유지 운영비로 일부 비용이 필요한데 네. 그런 돈을 중앙정부가 주면 사실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돈을 중앙정부가 아직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LH는 또 다른 법을 받기 때문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유지 운영비는 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할 건데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SH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좀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글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네네. 가장 우선적으로 매달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한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 즉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모두가 아시기 쉽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아파트 건물만 사면 얼마쯤이면 건물을 살 수 있겠네?를 아시게 그렇게 해서 그래 저 정도 25평을 한 3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면 저것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네 많이 져라 하고 정치권이나 우리 공기업에다가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SH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그걸 많이 공급할 것처럼 하더니 왜 안 하냐 하는 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또 서울시장께서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SH공사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변하면 좋겠냐? SH공사가 과거 초에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뭐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력이었다면 네. 이제는 2,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잘 관리하면서 서울의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 넓혀가라.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0만 서울 시민이 살고 있고 서울에는 한 400만 가구가 있는데 우리 공사와 LH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이
한 35만 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0만 가구 정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고 그분들에게 주거 급여가 전달되거나 또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 취약 계층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유튜브 시청자들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시프트거든요. 장기 전세 주택. 그게 굉장히 사실 시장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이제 그걸 SH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1년에 뭐 한 10,000호씩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프트 같은 경우 또 시프트 제도를 약간 뭐 변경하신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좀 변경하실 건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네네. 주택 용지도 있고 산업 용지도 있고 여러 용도의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주 좀 검토 중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산업 용지나 공공 청사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부지를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우리가 짓고 그 공공시설 위에다가 주택을 져서 시프트로 장기 전세로 보증금 받아서 오히려 건축비를 조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사용 가치를 높이고 1층부터 한 10층까지는 공공청사가 들어와서 사용하게 하고 공공청사 위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지금 우리 공사는 지금 기존의 공공청사에 가서 청사부지를 헐고 새로 청사와 주택을 짓는데 기존 거는 그렇게 하되 우리가 가진 토지는 그런 곳을 활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건물 분양과 장기 전세 이런 것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실현이 되면. 예. 어쨌든 인기 좋은 상품이니까 꾸준히 잘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김현동 우리 SH공사 사장님하고 SH공사가 하고 있는 그 원가 공개와 반값 아파트 관련된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좀 유튜브 저희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공기업 사장이 돼서 3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라서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는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는데 아직도 직걱정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직걱정을 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건 세계 10위가 아니라 세계 1위가 돼도 그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살아있는 동안 직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